제가 크립토에 대한 시야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 그 왜 크립토에 대해서 안티 크립토였다가 크립토를 투자하는 사람 바뀌게 됐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뉴스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올해가 정말 다이나믹했죠.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그 금융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뉴스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올해 초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라는 회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거든요. 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는 무디스 말고 S&P도 있고 피치란 것도 있는데 S&P랑 피치는 이미 옛날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무디스마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다라는 뉴스가 올해 5월 달에 나왔던 적이 있죠. 이 말은 곧 뭘 뜻하냐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최고 신용등급을 받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큰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같이 이런 매크로를 전반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달러 인덱스와 미국 국채 간에 탈동조화 현상이 생겼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점이 대략 올해 4월 달을 기점으로 한 건데요. 이게 2025년 4월 달 기점입니다. 4월 달 이전까지는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여기 녹색이고요. 미국채가 파란색인데 이 미국채랑 달러 인덱스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 미국채 금리가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미국채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올해 4월 달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는 현상. 즉 무슨 말이냐면은 달러 인덱스와 미국 채권이 이제는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달러 인덱스와 미국 채권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나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뜻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드렸어요. 이것은 미국 국채를 팔면서, 그러니까 국채를 팔면은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동시에 달러를 동시에 팔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니까 달러를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매도와 국채 금리의 상승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은 미국 자체에 대해서 매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채를 팔면서 어떻게 했다? 달러를 동시에 팔기 시작했다. 이게 미국이 설립된 이래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시점이 정확히 겹치고 사실 그럴 수 있죠.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으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미국을 우리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시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이제 그런 것이 올해 초에 있었던 대형 이벤트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왜 무디스라는 신용기관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재정적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재무부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2023년도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매년 1조 8천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면 하나로 치면은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적자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전체 국내 총생산의 거의 6.4%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적자폭을 어떻게 하죠?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를 메꿔야지 결국엔 돈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국채를 찍고 있어요. 국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는 건데 이 돈을 빌리는 규모가 보시면은 이것도 자료가 있는데 2003년도 기준으로 얼마냐? 이게 무려 33조 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예요. 자, 33조 억 달러면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33조 억 달러예요. 이게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빚입니다. 근데 이게 이 빚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미국이란 나라로 비유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자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어떤 개인이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어요. 돈을 못 벌어.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뭘로 메꾼다? 그거를 빚으로 메꾸는 거예요. 빚으로 메꾸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갖는 숙명이에요.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라고 하는 게 전 세계가 쓰는 화폐이다 보니까 그 전 세계가 쓰는 화폐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국채가 늘어나는 수준이 이 적자가 늘어나는 수준이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라는 신용기관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적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죠. 트럼프가 집권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요즘 뭘 하고 있죠? 관세 펴고 있죠. 관세 정책을 펴고 있죠. 이 관세라는 게 뭡니까?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이거는 어느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이냐? 해외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뭐 한국, 일본, 뭐 중국 같은 그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면서 그 수입하는 당사자 국가가 이제 지불하는 세금이 뭐냐면 관세입니다. 자, 관세를 왜 펼까요? 관세를 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 적자폭을 메꾸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트럼프는 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다? 현재 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 정책을 펴는 게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겪고 있는 적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라는 사람은 전 세계 대상으로 현재 관세를 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까지도 관세 대상에 현재 포함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유럽까지도 현재 관세를 부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관세 정책이 불러오는 또 다른 나비 효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관세를 맞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이제 관세를 맞았으니까 그 관세를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우방 국가들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현재 국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현재 여기 보시면 기사 나와 있죠. 미국 채권을 30조 원 규모로 매도를 했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 매도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관세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역으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매겨서 적자를 메꾸고 싶은데 그 반대급부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겪고 있는 딜레마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미국이라는 나라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적자 문제랑 연방 부채 문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페인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등급마저도 강등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관세를 펴고 있는데 이 관세를 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
이 미국 자체에 대한 매도, 즉 미국 채권 금리도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는 동시에 내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어렵죠. 그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관세를 폈더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국 채권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신용등급마저 강등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자도 메꾸면서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까지 동시에 하려면 대체 어떤 묘수를 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메인 토픽이 나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질문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 채권을 앞으로 누가 사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답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법제화 됐어요. 최근에 법제화. 뭐냐면 이제 법으로 채택이 되어서 합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합법화시킨 법안이 이따가 설명드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인데 이게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어요. 초당적 지지는 뭔 말이냐면 민주당도 찬성하고 공화당도 찬성하고 말 그대로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린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거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법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이유가 된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한번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관세 정책, 그걸 펴고 나니까 생기게 된 미국채에 대한 매도. 그럼 미국채를 누가 사줄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겪고 있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가 1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깅이 되는 코인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냐면 테더라는 게 있고요. USD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가 발행을 한 USDC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국에 이미 상장된 기업이기도 하죠.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상장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행한 코인을 저희가 USDC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 1USDC는 1달러랑 동일한 가치를 갖고 1USDT는 1달러랑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이런 걸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그대로 패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왜라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그런 걸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 스테이블 코인의 그럼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발행이 될 때마다 이 발행된 가치만큼의 미국 국채를 매수합니다. 미국 국채를 매수해요. 그러니까 1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가 개런티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발행된 가치만큼의 즉 1달러 어치만큼의 뭘 사느냐 미국 국채를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1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1달러만큼 주고 사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받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뭐라냐면은 그 1달러를 그 가지고 미국 국채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1달러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겠죠. 미국 국채를 샀기 때문에 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아서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로 유지되는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늘면 어떻게 된다? 미국채 수요가 늘어난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이 1달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이 기사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테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현재 미국 국채를 무려 178조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18위예요. 전 세계 18위고 이 전 세계 18위라는 순위는 한국보다도 더 많은, 더 높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테더라는 게 말 그대로 사기업인데 이 사기업이 현재 한국을 제치고 세계 18위까지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많은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위라는 순위는 독일보다도 더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이게 발행될 당시, 이 기사 발행될 당시에 그 테더가 보유한 국채 보유량이 현재 1270억 달러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한 달 사이에 2천억 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이 테더가 성장하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미국채를 현재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트럼프가 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 말을 하느냐? 달러의 지위가 공고해질 것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왜 밀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개인과 가족의 사리사욕 채우려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어젠가 오늘인가 트럼프의 그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재단인데 그거를 ICO 했습니다. 그래서 뭐 7조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개인과 가족의 사리사욕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없잖아 있긴 있겠으나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행이 되면 어떻게 한다? 미국 국채를 매수한다. 근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미국채가 매수자가 없다는 겁니다. 관세를 매겨버린 다음에 해외에서 미국채를 안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용등급마저 강등이 되었죠. 그럼 누가 미국채를 살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채의 수요량을 늘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달러의 지위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코인을 미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 되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발행이 되면 될수록 미국채를 매수를 해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밀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발행을 시키면 미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수요를 계속 확보하는 거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달러의 지위를 앞으로도 공고히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보고 있는 시야라는 겁니다. 자, 요런 시야는 저만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월가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전망을 아주 밝게 봅니다. 보시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2030년까지 최소 1.2조 달러나 되는 미국채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2조 달러면은 거의 중국 수준인 겁니다. 거의 중국 수준의 국채를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시장은 5년 내로 3.7조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딱 보자마자 제 시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안티 크립토에서 프로 크립토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속셈이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미국채 수요를 늘려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밀고 있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메가 트렌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에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10배는 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크립토 시장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명한 겁니다.